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광주 광산갑 지역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지금 국회 근처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밤 10시 30분부터 좀 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저희들이 10시 반에 소식을 듣고 예. 11시 12시경 사이에 모이기 시작했고 1시경에 표결을 했고 새벽 내내 계속 이제 다들 대기를 하면서 정부의 계엄령 해제 상황도 지켜보고 또 아침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예. 그리고 오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오늘 사실은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또 여러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들도 있었고, 예. 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미뤄가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 이게 대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의안도 지금 접수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촛불 또 시위를 저희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봐도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민들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의원께서는? 국회로 어제 진입했던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국회를 갔었는데, 예.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히면서 거의 뚫고 들어갔고, 들어간 뒤에는 밖에 직원들, 보좌관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예.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어떻게 잘못된 불법한 명령을 따르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계속 항의를 했더니 또 열어줘서 보좌관 직원들과 일부 함께 국회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보다 늦게 도착했던 분들은 군이 현장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 출입을 못하고 담장을 넘어서 몰래 국회로 진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었습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반은 두려운 생각이 있고, 반은 워낙 이것도 꼴 같지 않은 이런 행동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무시하고 좀 우습다는 생각, 이게 동시에 좀 겹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초등학생이 칼을 들고 설치는 장면을 보면은 사고 칠까 두렵기도 하지만 좀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또 어떤 유치함을 또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심정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도 들어갔던 이제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본회의장에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계시면서도 바깥 상황은 다 알 수 있었습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보거나 방송을 보면 방송 상황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분위기를 조금씩은 파악을 했는데 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50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까 좀 걱정을 했고, 예. 나중에 담장을 넘어오는 분들이 정족수를 채우면서 조금은 안심을 했지만은 이건 이제 또 뭔가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공수부대 직원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 건물로 난입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표결에 방해가 될까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아서 예. 표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된 상태로 저희도 이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2.3 친일구 대사다.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헌법 위반 행위고 형법상의 내란 범죄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헌법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 국가 상황이 전시나 사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건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를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헌법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권한을 비상시에도 대통령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명백한 그 범죄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단순히 헌법 위반을 넘어서 내란 범죄, 범법 행태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죠? 야 예. 6당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밤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계속 있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 거고, 이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앞으로의 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새벽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새벽 이후에는 이제 긴장감은 좀 풀렸지만은 그래도 하는 행태를 보면 또 언제 어떤 그 이상한 행동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임위별로 지금 당번을 정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오후 3시경인가 발의가 됐고, 예. 오늘 밤 자정 직후에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때 예. 본회의에 참여를 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그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요일이나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토요일 안에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뭐 야육당은 생각들이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는데, 그건 합하면 192명 아닙니까? 예. 문제는 나머지 이제 8표인데, 어제 국힘에서 용기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주장했던, 동참했던 그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예. 8명 이상이 탄핵 표결에 좀 참여해 주기를 이제 간절히 기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국민의 그 대표인 것이 맞고, 예. 또 국민적인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8표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18명의 지역구 그 주민들, 국민들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응원과 지지의 그 어떤 뭐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좀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또 바른 길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국민들께서 국회로 이제 좀 모여주셔서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진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해버리거나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으면 해제 의결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의사당 본회의장까지 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그 국회를 에워싸고 계시던 그 시민들, 장갑차 앞에서 진입을 막기 위해서 몸을 던지셨던 그 의로운 시민들, 이 모습들이 가장 큰 힘이 됐었을 것 같고, 예. 또 함께 그 몸을 던져서 부상을 당한 직원들이 많은데 그 보좌관과 직원들이 함께 해준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범죄에 동원은 됐지만은 그래도 그 과거보다는 거칠게 행동을 좀 못하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그래도 조금 덜 다치게 하려고 조금은 노력했던 걸 보면 예. 군인들 자체가 이미 의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이런 측면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걸 느끼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군인을 포함한 국민들 전체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의 양식 수준의 승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그 옆에 친일 고스타 그 세력들, 그 사람들만 80년대 어떤 군사정권 시절의 마인드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고 예. 나머지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마저도 그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정상적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네.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제 탄핵이 되면 이제 그 길로 갈 것이고 혹시라도 윤 대통령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사퇴를 할 정도의 양식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예. 어제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탄핵을 통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일부에서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 7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6명밖에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이미 추천을 했고 예. 또 1명은 국힘에서 또 추천을 했습니다. 예.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월 하순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임명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탄핵 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국회가 추천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만 갖는 그런 경우여 가지고 예. 아마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6명이 그걸 용납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6명이서도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집행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6명이서도 가능할 것이고 3명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의 그 행태를 보면서 당연히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헌법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예.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직무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이제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를 못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총리가 하든 장관이 하든 직무 대행을 누가 하든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걱정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직무 대행이 이제 순서대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이셨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국회 사무처에 들러서 CCTV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과정, 2층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계시는 3층을 중심으로 주로 움직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 아마 국회의장님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2층에서 활동상은 CCTV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 한동훈 대표 사무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은 듯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탄핵 부분은 헌법 위반의 헌법 규정에 위반한 내용들을 잘 꼼꼼히 따져서 탄핵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재가 재판을 진행하려면 또 범죄 자체로 또 응징을 하려면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 절차도 받고 거기서 확인되는 증거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증거를 제시를 해서 탄핵 심판이 받아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예. 비상경 가능성을 여러 번 얘기할 때 2, 3개월 많은 분들이, 전쯤이었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민석 의원의 주장을 믿는 견해는 10%도 아마 당내에서 안 됐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너무도 황당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진짜 그 황당한 상황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조금은 정상인에 가깝게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디 초등학생을 그냥 대학생 수준의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큰 착오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 결국은 그걸 믿지 못했던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신적 수준 자체가 상식의 범위를 한참 밑돌고 있는 윤석열의 수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비상계엄의 해제가 선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남겨놓은 후폭풍이 너무나 심해서 전국 대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면에서 안보 면에서 어떻게 이걸 추스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빨리 정상적인 지도자가 들어서게끔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대선이 치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예. 앞으로 새 정치 체제가 들어서는데 3개월, 5개월 가까이 걸릴 가능성은 있는데 예. 어쨌든 국힘 의원들도 여당도 잘 설득해 가면서 또 민주당이 더욱 일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좀 주의 깊게 대처를 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께 좀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개헌법이 이제 이게 그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개헌법하고 헌법하고 서로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니까요. 이걸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김민석 의원,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개헌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개헌권을 남발을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개정안들이 나왔던 건데 처음에 저는 개헌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두고 봤는데 예. 이제는 새 법안을 잘 조화롭게 모아가지고 통과되도록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토롭게 하는 사람 누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윤이 전쟁을 낼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저기는 정말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국민의 운명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의 어떤 국적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예. 이번 이번 사태가 그것을 그냥 극명하게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종료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또다시 하지 말란 법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이상한 짓을 해도 군경이 이제 잘 따라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예. 그래도 또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떠나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금 지키는 그런 비상 상황을 지금 그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완전히 놔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몸으로 열심히 뛰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참 잘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우려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빚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국회에 계실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이 될 때 예.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안심하고 저희들도 일상 체제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이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광주 광산갑 지역 박균택 의원과 국회에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